안녕하세요. 데이터베이스 시각화 구조 발표를 맡은 컴퓨터 정보공학부 이정훈입니다. 저희는 앞서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듯이 주식거래소 웹 서비스를 구현하였습니다. 기본 기능에 추가하여 몇 가지 부가 기능을 구현하였는데요. 부가 기능에 대한 시연은 이후에 하도록 하고 기본 기능에 대한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신 페이지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가장 많이 오른 10개의 주식과 가장 많이 내린 10개의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주식을 선택하여 관심 종목 등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우선 기능 확인에 앞서서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면 비밀번호 찾기와 회원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기능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여도 이렇게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알림과 함께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선 회원가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채운 다음 제출 버튼을 누르면 회원가입이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회원가입을 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우측에 여러가지 기능을 갖는 팝업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입한 유저는 가입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이전과 같이 가입 승인 대기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다른 기능에 접근이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관리자 기능을 살펴봄과 함께 새로 가입한 유저에 대한 가입 승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관리자 메뉴가 추가로 뜨게 됩니다. 관리자 콘솔로 들어오면 주식 정보 관리, 유저 관리 두 가지 큰 기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식 정보 관리에서는 새로운 주식을 신규 등록하거나 정보를 변경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우선 신규 등록 기능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양식을 채운 다음 등록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주식이 등록되게 됩니다. 또 정보 변경 또한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 설명란에 써있는 기업 설명을 일부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결과는 이후에 주식 정보 화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 유저 관리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저 관리에서는 가입 승인, 유저 송금이 가능한데요. 앞서 가입 신청을 넣었던 새로운 유저에 대한 가입을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가입을 승인한 유저에 대해서 주식 거래가 가능하도록 일부 약간의 금액을 선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관리자 기능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일반 유저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가입한 계정인데요. 새로 가입한 계정이 이제는 권한이 부여되어서 주식 거래와 토론 게시판에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각 기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거래 탭을 누르면 위와 같이 코스피 주식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규모 순으로 이렇게 각 페이지에 10개씩 여러 페이지를 구현하여서
다양한 주식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몇 가지 주식을 선택하여서 이렇게 관심 종목에 등록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관심 종목 등록된 종목은 선택 버튼 대신에 이렇게 별표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정보를 수정했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정보 페이지입니다. 우선 주식 종목명과 현재 시세, 그리고 전일 대비 변동량, 그리고 저희가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수정하였던 기업 소개 정보입니다. 아까 수정하였듯이 뒤에 느낌표 3개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캔들 차트로 표현되는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볼린저 밴드 정보나 무빙 에버리지 등을 온 차트 보조 지표로 추가하여 그렸습니다. 또한 캔들 차트 하단에 여러가지 보조 지표를 추가하였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오프 차트 변경 버튼을 눌러서 다른 지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멘텀이라든지 볼린저 밴드의 폭, 그리고 머니플로우 인덱스 등의 여러가지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차트는 좌우로 시간축 스크롤도 가능하고 휠 스크롤을 통해서 이렇게 더 넓은 정보를 확인하거나 더 확대해서 정보를 확인하는 것 또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는 발행 주식수, 그리고 주요 주주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간단한 거래 지표 등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우측에는 마지막으로 주문 콘솔이 있는데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치금과 현재 자신이 이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 수량, 그리고 실제 거래가 가능한 주문 콘솔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관리자 기능을 통해서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입금해 뒀기 때문에 한번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만 정가에 시세대로 매수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식을 채우고 주문 버튼을 누르면 매수 주문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주문이 곧 해당 주식을 구매 완료하였다는 의미가 되진 않는데요. 이렇게 매수 주문에 대한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경우에는 이전에 누군가가 매도 주문을 해놨기 때문에 매수 주문을 함과 동시에 매수 주문이 체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수 주문이 나중에 되더라도 이렇게 체결되는 순간에 실시간으로 화면 우측 하단에서 호보 알림을 통해서 주문 체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중 크게 상승하거나 크게 하락한 주식 정보를 추려서 이렇게 실시간 알림으로 띄워주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링크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그 링크를 확인해 보면 전량 체결되었다는 정보의 링크를 클릭해 보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여서 보유 주식이 삼성전자가 한 주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현재 시세와 구매 금액이 똑같으므로 평가 금액 우측에 이렇게 변동량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이픈을 통해서 변동되지 않았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한번 이 보유 주식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자의 경우에는 이전에 삼성전자가 매우 저렴할 때 구매했기 때문에 현재 62,700원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주식이 18,00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다른 주식의 경우도 구매한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익률 정보를 퍼센트 단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페이지에서는 관심 종목 정보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주식 거래 탭에서 몇 가지 주식을 선택하여서
별표하였는데요. 관심 종목 등록된 종목들만 이렇게 추려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능을 마이페이지에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관심 종목을 이렇게 체크해서 종목 해제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페이지에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기능 중 하나인 정보 수정 확인 또한 가능한데요. 좌측에 자신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수정 가능한 상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뒷자리가 4였는데 9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전화번호가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최상단에는 이렇게 자신의 남은 예치금과 평가자산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평가자산은 보유 주식의 가치와 예치금을 더한 가치가 되겠고, 예치금은 아까 주식거래 탭에서 확인하였던 그 예치금과 동일한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새로 가입한 유저의 계정으로 로그인하겠습니다. 다음 확인할 기능은 주식 토론 게시판인데요. 주식 토론 게시판에서는 이렇게 여러가지 게시글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페이징 기능 또한 있고, 게시글을 검색하는 기능 또한 있습니다. EUV에 대한 글을 찾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검색어를 넣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EUV가 제목인 게시글만 필터링하여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서 게시판 상단에 몇 가지 주식 종목에 대한 이름이 적힌 버튼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은 게시판에서 자주 언급된 주식 종목에 대한 버튼이 되겠는데요. 즉, 최근 이슈가 되었던 주식 종목들에 대한 필터링 버튼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휠라홀딩스에 대한 게시글을 보고 싶다면 해당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이 휠라홀딩스인 게시글만 필터링할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를 클릭하면 삼성전자 관련 게시글만 이렇게 필터링하여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글 쓰는 기능 또한 다양히 존재하는데요. 제목과 관련 주식 종목, 현대해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토론과 일반인인데요. 토론으로 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글 제목을 임의로 지정한 다음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게시글이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조회수가 0인데 이렇게 게시글을 확인하고 다시 게시판으로 돌아와 보면 조회수가 일씩 증가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쓴 게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 수정 버튼 또한 존재합니다.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이런 다른 게시글의 경우 당연하게도 이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댓글이 작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리프레시 없이 바로바로 이렇게 화면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댓글에는 이렇게 삭제 버튼이 우측에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댓글도 한번 삭제해 보겠습니다. 또한 게시글 수정도 가능한데요. 수정 버튼을 누른 다음 조금 더 강조를 하고 들어가 보면 제목과 내용이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면 게시글이 삭제되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현재 로그인한 계정은 관리자 계정인데요. 관리자의 경우 게시판에 등록된 부적절한 게시글이나 댓글을 삭제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시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댓글을 확인해 보면 이런 의미 없는 도배성 댓글과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 봐도 의미 없는 게시글입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라 다른 게시글을 살펴보면 여기에 최광진 씨가 작성한 이런 게시글이 있는데요. 내용이 부적절하므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더라도 관리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시글이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아까 확인했던 이런 의미 없는 댓글들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메인 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오른 주식, 내린 주식을 확인하여 빠르게 주식 거래 대상을 선정하고, 또한 이렇게 기본적인 주식 목록 또한 구현하였고, 관심 종목에 대한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주식 종목에 대해서 토론 또한 가능한 게시판,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필터링 또한 가능한 게시판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 기능으로 구현한 것은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이 오른쪽 하단에 이런 실시간 알림이 되겠고요. 이 실시간 알림은 현재 계속 보이듯이 페이지를 이동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UX, UI 개선을 위해서 이런 스켈레톤이라는 것을 구현하는데요. 방금 전 마이 페이지를 이동할 때 이렇게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을 불러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런 시간 동안은 보여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장 간단한 웹이라면 빈 화면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유저에게 피드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인 페이지를 접근했을 때 인터넷이 느리더라도 이렇게 더미 데이터와 같은 틀을 화면에 보여줌으로써 현재 웹페이지가 멈춘 게 아니라 로딩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초기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찾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비밀번호를 몰라서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그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계정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인증을 해야지만 해당 비밀번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올바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자 아이디와 실명 그리고 전화번호 정보를 입력받아서 해당 정보가 일치한다면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 수정 권한을 임시로 부여하는 임시 인증키를 잠시 유저에게 인가합니다. 한번 방금 생성한 계정에 대해서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첨지,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 010-1111-2222였습니다. 이 정보가 일치하므로 임시 인증 요청을 보내면 인증이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이 인증 완료라는 메시지는 해당 정보, 세 가지 정보가 일치하였고 이 일치된 정보를 서버에서 해싱하여서 해싱된 정보를 임시 키로써 유저에게 전달하였다는 정보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브라우저, 즉 클라이언트는 서버가 전달해준 임시 인증키를 쿠키로서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새로운 비밀번호를 1234로 지정하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이렇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피드백을 주는 모습이고요. 비밀번호가 변경 완료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새로 바꾼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보면 로그인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밀번호로 로그인 시도하는 경우
로그인이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